철근이 절반이나 빠진 채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근이 절반이나 빠진 채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을 실어 나를 수도권의 대동맥 GTX 삼성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 지하 5층에 하중을 버텨야 할 기둥들이 심각한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누락된 철근은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며 뉴스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문제가 발견된 뒤에도 부실 논란이 있는 지하 5층을 그대로 둔 채 그 위로 지하 4층, 지하 3층 공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와 서울시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은 건축사의 눈으로 철근 누락보다 더 심각한 감춤과 강행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이 빠졌습니다. 두 줄 들어가야 할 자리에 한 줄만, 기둥 80개 중에 50개에서 총 2,570개가,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걸 스스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에.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 보고되고 뉴스에 나온 건 올해 5월입니다. 5개월이 지나는 동안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위층 공사가 올라갔습니다. 현대건설은 말합니다. 하청 작업자가 도면을 잘못 읽은 실수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이상합니다. 작업자 한 명의 실수가 어떻게 기둥 80개를 통과합니까? 원청이 있고 감리가 있고 발주처가 있는데.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해명은 이겁니다. 하청 작업자가 도면의 투번들 표기를 잘못 읽었다. 두 줄을 넣어야 하는데 한 줄만 넣은 거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실수는 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이 복잡하면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방어선이 있습니다. 하청이 철근을 깔면 원청 품질관리팀이 도면과 실물을 대조합니다. 콘크리트 붓기 전에 감리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걸 검측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위라면 구조 전문가가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이 전체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독합니다. 방어선이 4개입니다. 기둥 하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뚫려도 두 번째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기둥이 10개를 넘어갔다면요? 20개를 넘어갔다면요? 50개입니다. 4개의 방어선이 전부 뚫렸습니다. 이건 작업자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멈춘 겁니다. 그러면 왜 멈췄을까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방어선 4개가 처음부터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청 품질관리팀부터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 시공사 직원 상당수가 계약직입니다. 이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갑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공사를 멈추는 게 자기한테 득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감리 현직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현장을 뛰어다니며 철근수를 세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사 눈치도 봐야 하고 관계도 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구조 전문가 검토는요, 솔직히 말하면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현장보다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발주처 감독관은요, 공무원입니다. 건설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올린 보고서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전문성이 낮습니다. 방어선이 4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개가 다 허수였습니다. 서류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현장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허술한 시스템 위에 두 번째가 더해집니다. 공기 압박입니다. GTX 삼성역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대통 일정이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고 예산 집중과 행정 성과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압박이 현장으로 내려오면 결국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일단 날짜를 맞춰. 원청은 공사가 밀리면 하루에 수억 원씩 지체 상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개통 지연으로 행정 책임이 생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런데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문제 삼으면 이라는 계산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걸 개인의 비양심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허술했던 시스템에 속도 압박까지 얹혔을 때 기둥 50개가 조용히 통과되는 건 사고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 점검 중 발견해서 보고했다고. 그 말만 들으면 시스템이 작동해서 잡아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다른 정황이 나옵니다. 공사가 올라간 뒤 다음 공정 자재 물량을 계산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차이는 큽니다. 검증 단계에서 잡은 거라면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물량 계산 과정에서 뒤늦게 걸린 거라면 시스템이 잡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물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철근이 빠진 기둥 그대로 지나갔을 겁니다. 준공 이후에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 기둥을 매일 지나다녔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러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발견했는가, 이건 국토부 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무서운 건 발견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보고되고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5개월 동안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 4층, 지하 3층 공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아래층 기둥에 중대한 구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올라가던 공사를 멈추는 겁니다. 지하 5층 기둥은 그 위 모든 층의 하중을 받습니다. 공사가 올라갈수록 문제 기둥에 실리는 무게가 커집니다. 보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지고 책임은 복잡해집니다. 구조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서울시는 그 기간 동안 전문가 자문을 받고 보강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상합니다. 보강 방안을 다 정리한 후에 국토부에 알렸습니다. 언론이 나온 뒤에야 공식 설명이 나왔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건 다르게 들립니다. 문제를 알린 게 아니라 문제를 정리한 뒤 설명한 겁니다. 처음 알았을 때 왜 즉시 멈추고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철근 2570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 개인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기둥 50개까지 이어지려면 방어선 4개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청 품질관리, 감리, 검측, 구조 전문가 확인, 발주처 감독, 이게 전부 멈췄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견하고도 5개월 공사가 올라갔다면 이건 공사 실수가 아닙니다. 안전보다 일정이 먼저인 구조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철근은 지하 5층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시공사 위에 감리가 있고 감리 위에 발주처가 있고 발주처 위에 행정과 정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원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뭘 하는지, 구조 검토가 왜 형식적으로 되는지, 감독관이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이 편에서 직접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절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바뀐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뀐 현장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인지,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이 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과 사회를 읽는 윤혜식이었습니다.